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14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고 참고로 세 건의 보조자료를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각 정부의 대응 조치가 미국과 OECD 등 전 세계의 부채 증가를 유발하였다는 마켓워치사의 Government's cure for the coronavirus recession is worse for the global economy than the disease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영국의 4월 중 GDP가 전월 대비 20.4% 감소하였는데 2분기 GDP는 이보다 더 악화될 전망이라고 하는 CNBC 뉴스의 UK economy contracted by 20.4% in April, the largest monthly fall on record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스페이스X사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 고속 인터넷 사업이 베타 테스트 신청을 접수하는 등 연내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CNBC 뉴스의 Here's how to find out when Elon Musk's SpaceX may provide you with satellite internet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단신 세 건을 첨부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가 지난 토요일 10,000명 이상의 당일자 발병이 발생하였다는 CNBC 보도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유럽 국가들이 에스트라제네카사와 4억 개의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주문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Government's cure for the coronavirus recession is worse for the global economy than the disease, 마켓워치사 보도 내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가 결국 심각한 세계 부채 증가를 유발하였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경우 정부 부채가 작년 9월에 23조 달러에서 올 9월에는 27조 달러까지 치솟는다고 하는군요. 그 결과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35%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OECD 국가 전체로 보면 부채가 17조 달러 증가가 예상되고 이 결국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9%에서 137%로 급등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질병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표현을 쓰는군요. 정부 부채 증가 요인은 보건 의료비 지출, 그리고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조치 비용, 그리고 긴급 대출, 그리고 세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봉쇄 조치로 기업 및 가계 부문 부채도 급증하였습니다. 급증하는 국가 부채를 감축하는 방안으로서 5개 방안이 제시되었는데요. 첫 번째 방안은 자기 변제, 셀프 리퀴데이팅이라고 하네요. 즉 생산활동 확대 또는 자기 자산 매각을 통해서 얻은 수입으로 변제를 스스로 한다는 거죠. 아주 적절한 방안입니다만 그러나 문제점은 현재 대부분의 부채 증가가 투자가 아닌 소비 보충적인 면에서 쓰이고 그리고 비생산적 부문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자가 변제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 정부가 세율 인상을 통한 정부 세입 증가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부 세입으로 변제하기가 어렵다게 되는 거죠. 정부가 세율 인상을 통한 정부 세입 증가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념적 이유까지 덧붙여진다고 하네요. 두 번째 부채 감축 방안은 높은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거죠.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면 총량적인 부채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기업 이윤이 증가하고 정부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부채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도 문제가 있는데요. 2008년 이래 세계 경제는 낮은 경제 성장을 지속해 왔는데 그 이유가 저금리 및 정부 재정 적자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성장과 부채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요. 즉 세계 경제 1달러 성장을 위해서는 약 2 내지 3달러의 신규 부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는 부채 증가가 경제 성장보다 2 내지 3배 빠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세 번째 부채 감축 방안으로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가져간다는 거죠. 즉 명목 금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은 실질 부채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은 세수 증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올라가면은 부동산 세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국가 부채가 감소할 수 있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은 일반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현재 통화가 공급이 많은데도 물가가 낮은 이유는 경기 침체로 수요 자체가 감소하였고, 그리고 공급 체계는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국가 부채 감축 방안으로는 화폐 평가 절하가 제시되었는데요. 일국의 화폐 평가가 절하되면은 국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반면에 해외 수요는 증가한다는 거죠. 수출이 늘겠죠. 그러나 이 방안의 문제점은 화폐 평가 절하는 국가 간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초래하게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민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국가 부채 감축 방안은 채무 불이행 또는 채무 조정을 통해서 국가 부채를 감축한다는 거죠. 즉 아예 부도를 내거나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서 채무 감축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은 개인, 기업, 나아가 국가 신용도가 추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축자의 경우 보유 재산이 감소한 결과가 되어 결국 소비 감소를 초래하고 투자 감소까지 초래되는 거죠. 국가 부채와 관련해서 과거의 역사적 선례를 예를 들었는데요. 저성장과 저물가 상황에서는 부채 감소가 어렵다는 걸 나타내는군요. 예를 들어서 1914년에서 1939년까지, 즉 1차 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영국의 경우를 보면은 국가 부채가 GDP의 140%까지 급증하였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재정 긴축 오스테리티를 통해서 국가 부채 감축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GDP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국가 부채가 GDP의 170%까지 더 상승하였다는 겁니다. 1928년도 영국의 GDP가 1918년 당시의 GDP보다 감소하였다는 거죠. 반면 전쟁에 패전한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전쟁 손실은 물론 배상금 부담 때문에 결국 하이프 인플레이션이 초래가 되었죠. 이에 따라 통화 가치가 파괴되었는데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급락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독일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대규모 채무 불이행 사태가 벌어지고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전체 부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은 심각하였겠죠. 두 번째로 1945년 이후 2차 대전 후의 사례를 들어보면요.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하이프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가 부채가 감소하였고요. 다른 일부 국가는 다음과 같은 국가 채무, 재무 관리로 부채가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그 재무적 관리 방법을 보면은 실질 금리를 역금리로 한다든가 여수신 금리를 조정한다든가 그리고 자본 거래를 통제한다든가 시장 금리보다 낮은 정부채를
기업 및 가계에 증가하는 그런 방법 등이 동원되었군요. 실제로 각 국가는 1945년부터 1980년 사이에 대부분이 역실질 금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를 통해서 부채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전후복구 사업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부채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우리나라 국가 부채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부채 감축 내지 관리 방안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뉴스를 토픽에 올렸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UK economy contracted by 20.4% in April, the largest monthly fall on record. CNBC 뉴스 보시죠. 영국의 4월 중 GDP가 전월 대비해서 20.4%나 감소하였습니다. 전문가 예상으로 마이너스 18.4%보다 더 악화되었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5%나 감소했다고 하네요. 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활동이 봉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GDP가 더 악화될 전망이라고 하는군요. 전분기에는 경제 봉쇄 조치 기간이 짧았고 그러나 2분기에는 대부분의 기간이 경제 봉쇄 조치 시행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GDP가 더 악화될 거라는 거죠. 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3월 23일부터 봉쇄 조치, 락다운을 시작했는데요. 4월에는 전면적 봉쇄를 하였고 그리고 5월에는 극히 일부에서 봉쇄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3분기에는 경제 조치, 봉쇄 조치가 완화되기 때문에 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는군요. 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에도 브렉시트 문제가 상존하고 있죠. 지난 1월 말에 브렉시트를 단행하였으나 아직도 EU와 무역 협상 등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요. 지난 수요일에는 OECD도 영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영국 경제는 선진 경제 중 가장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네요. 따라서 올해 영국 경제는 마이너스 11.5% 성장을 전망했고요. 이는 프랑스나 이태리보다 더 나쁜 성적이네요. 여기에다 무디스 신용평가사까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영국 경제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과정을 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Here's how to find out when Elon Musk's SpaceX may provide you with satellite internet. CNBC 뉴스 보시죠. 스페이스X사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 새틀라이트 인터넷 프로젝트가 거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스페이스X사는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개인 부문 베타 테스트를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베타 테스트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먼저 사내에서 시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알파 테스트라 하고요. 그리고 공식 발표되기 전에 특정인들에게 일정 조건의 사용 환경에서 실제 시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베타 테스트입니다. 여기에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실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실용화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스타링크 프로젝트 사업 내용을 보면은요, 총 1만 2천 개 정도의 저궤도 소형 위성을 띄워서 이를 연결해서 네트워킹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상 중계소도 물론 건설을 해야 됩니다.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5G 등 인터넷 서비스 취약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초고속이라서 인터넷 연결 대기 시간이 1000분의 20초 이내가 된다고 하네요. 오른쪽 사진은 스페이스 X사의 스타링크 새틀라이트 60층으로 된 인공위성 구조물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은 위성 추가 발사하고 연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 중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며, 그리고 8, 9월 중에 베타 테스트를 끝내고 그 다음에는 공공부문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내에 미 북부와 캐나다 남부 지역에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개시한다고 하는군요. 사업 소요 비용은 총 100억 달러 이상인데요. 현재 자금 조달이 17억 달러까지 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스타링크 위성은 482개가 발사되었고 지금 저게도 선회 중인데 오늘 주말에 58개 위성을 추가 발사한다고 하는군요. 이 위성 인터넷 사업에는 스페이스 X사 외에 세계사 경쟁사가 더 있는데요. 그 중에 원앱은 소프트뱅크, 일본의 손정희 씨가 하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앱 업체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하는 프로젝트 쿠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나다가 운영하는 텔레세트라고 있는데 이 세 개 업체 다 모두 스페이스 X에 지금 이제 2년 이상 뒤처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스페이스 X사의 스타링크 사업과 관련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7년 그 소련의 스푸트니크가 첫 위성 궤도에 진입한 이래 이후 현재까지 약 9,000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는 위성 인터넷 사업 경쟁이 치열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4개 위성 인터넷 사업체는 계획상으로 수년 내에 46,100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63년간 발사된 위성 수의 5배 이상이 몇 년 내에 추가 발사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가파른 우주산업의 발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스페이스 X사의 스타링크 사업을 보면서 천재 기업가 일론 머스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투자 본능, 그리고 사업 열정, 그리고 스페이스 X사의 와의 시너지 효과, 즉 리유즈블 로켓 이용 등의 그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올 연말에 고속 양질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면은 기존의 그 인터넷 회사들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성을 다수 보유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켓 시어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한국도 기업인이 우주 산업을 추진했다면은 세계적 우주 기업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기업인의 동물적 투자 본능, 그리고 사업 열정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스타링크의 인터넷 사업을 향후 전망을 해보면은 인터넷 사업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 및 화질을 향상해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 내용도 확충할 수 있으며, 그리고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군사용 등 공공부문 서비스가 이 스타링크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 오늘 현재 코비드-19 진전 상황을 보시죠. 오늘 현재 확진자 수는 767만 887명입니다.
전주 대비 13.6% 증가했고요. 사망자 수는 42만 7,097명으로 전주 대비 7.9%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1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군요. 지난주에 브라질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고요. 그리고 칠레가 프랑스를 제치고 올랐습니다. 미국도 지난주에 2차 감염이 우려될 정도로 좀 많은 숫자가 확진되었죠. 각국의 경제 봉쇄 조치 해제와 더불어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을 보면요. 인도는 어제 토요일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11,458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386명이고요. 그래서 확진자 누계가 30만 8,993명으로 세계 4위로 부상했습니다. 인도는 3월 하순에 강력한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하다가 지난주 초부터 봉쇄 조치 해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확진자가 급증함으로써 걱정이 되네요. 네, 다음 단신은 이탈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애스트라제네카 제약사로부터 코비드-19 백신 4억 개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동사 백신은 현재 효능 안전성 기준은 통과했지만은 가을까지 실험을 완결 지어야 하고 그리고 올 연말부터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공식으로 인정된 백신과 치료제는 아직 없다고 하네요. 애스트라제네카사는 일본, 러시아, 브라질, 중국과도 백신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는데요. 부디 가을까지 실험이 잘 끝나서 올 연말에는 백신이 공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제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보람차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